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북아현동 신축 아파트 이편한 세상 신촌 분양받은 후에 30평대 실거주 중이고요. 네. 이거를 매도하고 투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네.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 9에서 10단지 40평에서 50평 정도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워낙 설명을 잘 하셔서 저희 대표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고요. 인사 지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촌에 있는 북아현동에 있는 북아현 신촌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랬다, 그죠? 네, 지금 현재는 실거주 중이고요. 네. 그리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신다고요? 네, 네. 네, 목동에 몇 단지를 보셨나요? 9에서 10단지, 9단지 아니면 10단지요. 9단지, 10단지요? 네, 예, 목동에 9나 또는 10단지를 봤어요. 네, 10단지에 이게 아까 저 40평이나 50평이라고 하셨죠? 네,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 있는 그 북아현동에 있는 아파트는 이미 이제 새 아파트로 다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자, 아파트 가격 흐름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있다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 아파트 흐름은 훨씬 더 강하게 갔다가 강하게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을 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는 경기 흐름 따라서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아파트나 일반 재개발은 흐름 따라 상승되면서 물건을 잘 고르면 그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가치 상승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성은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얘는 이미 이제는 일반 아파트 되어버렸으니까 다른 아파트보다 특화된 특별한 건 없고 다시 재건축 아파트로 옮겨 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케이. 그런데 평수를 왜 40평, 50평인지 그걸 제가 궁금해요. 지금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한 네. 30년 정도 네. 실거주하고 나면 예. 이게 투자가 그 4, 50평대 되면은 네. 그 1+1 될 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이 되면은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로 줘요. 네. 듣고 계세요? 네. 네. 나머지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로 거의 안 줘요. 네, 일반 분양가로 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받자마자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한 50평대를 여기 구입한다고 쳐요. 네. 그럼 구입한다고 치면은 매매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8억에서 19억 정도입니다. 그럼 18억에서 19억을 구입해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18억을 투자하는 거고 거기에 30평대가 대충 얼마 갈까요? 13억 5천 정도 합니다. 예, 13억. 그럼 대충 5억을 더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5억을 가지고 일반 그 아주 편안하게 그냥 시중에 있는 뭐 월세 나오는 거 뭐 원룸이든 아니면 투룸이든 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수익형으로. 네, 수익형으로 구입하더라도 보통 수익률이 1년에 3%, 4%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10년을 갖고 가면은 약 한 30%에서 40% 되잖아요. 네, 물론 경기도나 다른 쪽으로 가서 수익률 높은 걸 사버리면 이거보다는 훨씬 높고요. 그러면은 네, 요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얘를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소형 주택을 갭 투자를 한다고 쳐요. 네, 갭 투자 5천만 원을 주고 하나를 샀고 얘가 10년 정도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갭 투자한 만큼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 그 정도는 올라가니까. 1년에 500만 원 전세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면은 여기는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 나오죠. 10년을 보면은. 네, 그럼 얘는 18억을 투자를 했었을 때 그냥 13억짜리 들어갔었을 때에 비해서
5억을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네. 이 5억만큼은 이만큼 5억에 대한 반대급부 이거를 우리가 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월세를 해서 30-40%를 따지더라도 5, 4, 20 약 한 2, 3억이고 이렇게 갭투자 따지면 뭐 5억을 10년 안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10년 안에 최소한 18억짜리가 13억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주면서 이만큼을 더 올라가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대형 평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은 대형 평수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많을 뿐더러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선 식구가 요즘은 전부 식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식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 대형 평수 안 살거든요. 저 30평도 살거든요. 충분하고요. 돈이 있어도 제 주변에 보면은 넓은 거 이제 복잡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수요가 훨씬 많죠. 네. 그러다 보니 대형 평수가 가격 상승되는 것보다 소형 평수가 더 많이 상승이 되어서 지금 가면은 대형 평수나 중형 평수나 소형 평수나 이 가격차가 별로 차이가 없는 형태로까지 다가 붙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승률 자체는 소형 평수가 높으니까 대형 평수 살았음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않게. 아, 그러니까 얘들은 투자 목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만약에 간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가는 거는 찬성인데 장기로 보고 네. 간다면은 20평대나 30평대 가급적이면 20평대가 더 좋을 것 같고 30평대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남는 돈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중으로 좋은 투자가 되겠죠. 아.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일단-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